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지난 3일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팰컨 9에 실린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발사됐습니다. 비행사들은 무사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4명의 우주 비행사가 크루 드래건 안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되고 팰컨 9 로켓에서 크루 드래건도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렇게 지구 상공을 비행해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지 24시간 만에 크루 드래건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먼저 와 있던 우주 비행사들과 인사를 가졌는데요.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이죠. Anyway, we're so excited to be here. Big thank you to everyone who helped put this together, such a giant team around the world. And we're excited to be on board and ready to take over the watch. 이들은 6개월 동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면서 우주 비행 중 발생하는 인간 체액의 변화 등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 또 보잉사 유인 우주 캡슐인 스타라이너와 시에라 스페이스의 우주선 드림 체이서의 도킹 과정을 감독하는 임무도 맡는다고 하는데요. 무사히 복귀하길 바랄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도쿄 거리를 초록색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알아서 척척 건너고 장애물과 보행자들도 알아서 잘 피해 다니죠.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해 손님에게 배달까지 성공! 처음 본 배달 로봇의 등장에 일본 시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今日みたいなちょっと天気の悪い日にもこういうのが利用されたら配達員さんの負担の軽減にもなってすごくいいかなと思いました。 우버이츠 재팬, 미쓰비시 전기, 미국 배달 로봇 회사인 카트켄 3사가 협력해 도쿄 니온바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최초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배달 로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변을 탐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로봇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업체 관계자는 강조합니다. 또 일본 사회의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 부족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민 반응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얼마 전에 일본에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었죠. 중국도 저녁이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평소보다 이른 벚꽃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봄 분위기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중국 장시성 펑청시의 메이린타운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나 러브 플라워 타운입니다. 무려 6천 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하늘에서 본 분홍빛 벚꽃을 보니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장시성 간저우시, 서리가 내리는 듯한 하얀 매화가 절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突然发现这里居然是一个世外桃源，特别漂亮。 광둥성 광저우시와 칭위안시도 봄의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화사한 봄꽃들이 절정을 앞두고 있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이죠. 올해는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다고 하는데요. 比往年早开了10多天，但是正好遇上这段时间，特别是这10来天都降温，所以它的花期就延长了。 꽃샘 추위로 더 오래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오는 23일 남부를 시작으로 벚꽃이 개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봄을 만끽할 수 있겠네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 사이로 말 2마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당황했는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합니다. 말들은 요리조리 차들을 피해 잘 달리는 모습이죠. 경찰은 차에서 내려 말들을 갓길 쪽으로 인도했고 2마리 말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탈출한 말들은 클리블랜드 기마경찰 소속으로 마구간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람도 말도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초록색 개구리가 아닌 자극적인 빨간색 개구리가 숲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총 118마리가 콜롬비아 숲으로 방사된 건데요. 올해 1월 개인이 불법으로 포획해 브라질로 밀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압수된 겁니다. 이후에 후속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방사됐습니다.
Me complace compartir con ustedes que las 118 ranas fueron trasladadas a Tumaco y liberadas en su hábitat natural gracias a un trabajo articulado entre la Secretaría de Ambiente y Corpo Nariño. Invitamos a todas las personas a proteger la vida silvestre. 압수된 개구리는 콜롬비아에서는 매우 흔한 독화살 개구리 계통으로 주로 밝은색 몸을 띠고 있는데요. 독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천적인 뱀도 독화살 개구리를 잘못 물었다가 마비될 정도로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화려한 개구리를 본다면 절대 만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파리올림픽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명성에 걸맞게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기존 올림픽 포스터와는 달리 많은 의미를 담아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화려한 색감에 정교한 디테일을 담은 대형 포스터가 공개됩니다. 7월에 열릴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포스터인데요. 에펠탑과 개선문 등 파리의 주요 상징적인 명소들과 올림픽 기간 사용되는 스포츠 경기장도 포함됐습니다. 또 올림픽과 패럴림픽 포스터 2장을 합치면 하나의 일러스트로 연결되는데 두 올림픽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평등의 정신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엔 이번 올림픽의 마스코트 프리주도 있어 찾는 재미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예술가 위고 가토니가 디자인한 이 포스터는 AI 도움 없이 수작업으로만 완성됐고 색상 선택에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작업에는 2000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Et du coup, comme lui, on est invité à plonger dans cet univers et à devenir acteur en fait du dessin. Et il est tellement détaillé qu'on peut vraiment se balader dans les jardins de Versailles.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 치러지는 100년 만의 올림픽인데다 생강에서 치러질 야외 개막식 등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나 관람객 모두 만족하는 올림픽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밀로의 비너스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명작들이 즐비한데요. 그런데 작품을 가까이서 보니 우리가 알던 작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장난감 레고로 예술을 재창조하는 아티스트 네이선 사와야의 아트 오브 브릭 전시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100개 이상의 조각품과 그림이 한자리에 전시됐는데 원작이라면 한 곳에 모이기 힘든 작품들이죠. 뭉크의 절규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클림트와 고의 작품까지 네이선 작가는 거의 20년 동안을 레고를 조립하고 접착제를 바르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It's something about when you see my art up close, you'll see it's made out of these little rectangles. But then you back away from it, and those rectangles and those sharp corners, they blend into curves, and that's the magic of using Lego bricks.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글로벌 데이팅 앱 틴더가 유럽연합의 제동에 나이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던 관행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틴더 측은 내달 중순까지 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틴더의 요금제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틴더가 최대 36가지 요금제를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3만 지불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일부는 최대 $36를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은 사용자에게는 프리미엄 서비스 할인 혜택을 준 반면 나이가 많은 사용자에게는 더 높은 요금을 부과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틴더는 힌지, 미틱 등 다양한 데이팅 앱을 운영 중인 미국 기업 매치그룹의 소유로 유럽 내 이용자는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작년 8월부터 해양에 방류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주저하는 일본 내 소비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올해 1월 31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으로 벌인 소비자 의식 실태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 구입을 주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4.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2년 뒤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7회 이뤄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식품 산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을 사기 위해서라고 밝힌 응답도 9.3%로 작년 10.5%보다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라이 유타카 소비자청 장관은 해양 방류에 의한 소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비만인 사람은 중년기에 비만이 될 확률이 부모 모두 비만이 아닌 경우에 비해 6배나 높고 부모 중 1명만 비만인 경우도 그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비만학회는 노르웨이 트롬스의 북극대학 마리 미켈슨 연구원 팀이 부모와 자녀의 비만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모두 중년기에 비만인 자녀는 부모가 정상 체중인 경우보다 중년기에 비만이 될 확률이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 중 1명만 비만인 경우에도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머니만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3.44배, 아버지가 비만인 경우에는 3.74배나 됐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의 세대 간 전염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비만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외국인의 최대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위안화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위안화 현금을 낼 때를 대비해서 잔돈을 준비해 놓도록 하고 자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외국인 진입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우선 중국의 주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와 햄페이 등의 운영 절차 간소화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여행객의 단일 거래액과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상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관광부 등과 위안화 현금 결제 거부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요청하는 공동통지문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경제 부진 속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 성악 콩쿠르를 프랑스에서 개최합니다. 콩쿠르 측은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7월 7일에서 13일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에 위치한 고성 샤토드라 페르테 앵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콩쿠르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음악가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국 클래식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조수미는 그간 맡았던 심사위원 경험, 콩쿠르 참가 등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콩쿠르를 통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